인공지능이 정부를 운영한다니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더 이상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이미 우리 삶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 안에서 아주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이 AI 혁명이 도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AI가 정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 하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사이에 또 모르는 사이에 AI가 공공 서비스나 정책 결정에 벌써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수천 개입니다. 이게 그냥 몇몇 나라에서 하는 어떤 실험 같은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세금 걷는 일부터 사회복지, 심지어 사법 시스템까지 AI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기능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좋은 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전 세계 정부들이 AI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AI가 약속하는 엄청난 잠재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효율적인 정부 운영의 미래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이론상으론 가능하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실제 사례를 좀 볼까요? 페루에서는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명령서 초안을 쓰는데 3시간 걸리던 게 단 40초로 줄었대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법적 판결문 초안이 1시간이 아니라 10분 만에 뚝딱 나온다고 하고요. 이게 바로 AI가 지금 이 순간 현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진짜 변화인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40초. 여러분, 누군가의 안전이 걸린 절차가 3시간에서 40초로 줄어든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말 그대로 사람의 삶을 구할 수도 있는 기술이라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AI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정확한 정부를 만드는 것. 실제로 프로젝트 열의 6은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개인에게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거의 절반은 미래를 예측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미래에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기술이 강력해질수록 그걸 잘못 썼을 때의 위험도 당연히 커지니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좀 바꿔서 AI의 약속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험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 AI가 내세우는 모든 약속에는요, 그 뒷면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을 위한 맞춤 서비스는 누군가에겐 소외가 될 수 있고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편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죠. 핵심은 이게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점 뒤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주의 로보데스캔들은 AI 시스템의 실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실제 사건이었죠. 자동화 시스템이 무려 47만 건의 잘못된 비톡 촉장을 보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도 못할 고통을 겪었어요. 기술의 오류 하나가 수십만 명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OECD가 이런 위험들을 몇 가지로 딱 정리해놨어요. 예를 들면 알고리즘 자체가 편향돼서 불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윤리적 위험, 또 시스템이 통째로 멈추거나 데이터가 유출되는 운영적 위험,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더 소외시키는 소외 위험 같은 것들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바로 무대응의 위험. 이게 뭐냐면 위험하니까 우린 AI 안 쓸래 하고 손 놓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이라는 거예요. 뒤처지고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엄청난 가능성과 심각한 위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다행히도 길이 있습니다. OECD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한 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것. 둘째, 위험을 막을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 3가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기둥, 기반 요소는 말 그대로 기초공사예요.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 좋은 자재랑 기술자가 필요하잖아요? AI도 똑같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데이터, 이걸 다룰 줄 아는 전문가, 그리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그냥 모래성 쌓기밖에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동은 안전장치입니다. 이건 자동차의 브레이크나 안전벨트 같은 거예요. 기술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리는 명확한 선이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이 공정한지, 만약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책임질 건지, 이런 규칙과 감독 시스템을 확실히 만들어서 AI가 절대 폭주하지 않도록 막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둥은 바로 참여입니다. 기술은 그냥 똑똑한 몇몇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민, 전문가, 그리고 이 기술 때문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AI가 우리 사회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신뢰를 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의 초점을 다시 우리, 바로 시민에게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AI 혁명 속에서 과연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핵심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멋진 원칙들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원칙들이 실제 정책과 시스템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AI를 쓰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문제는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는 효율과 혁신이라는 엄청난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공정함과 투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그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을 겁니다.